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야청청 박이선 인사드립니다. 주말 오후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밀리터리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다시 12.12 사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2.12 사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급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5.18 광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지금까지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아주 재미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밀리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군사 무기 체계에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 1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F5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60대 정도 F5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전량 퇴역을 시켰고,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80여 대에 이르는 F5를 계속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위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인데요. 미 해군과 해병대에서 가상 적기 용도로 F5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위는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공군 약 44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전투기로서의 그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F5를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운용해야만 할까요? 그것은 KF-21 전투기가 아직 양산 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KF-X 사업이 계속 늦춰지고 연기되어 F5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무슨 주장을 했었냐면, 공군에서도 전술 전투기를 500대 정도는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에 대응해서 T-50, FA-50, F-50 이렇게 계열기체를 개발해서 F5를 조기에 교체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T-50은 본래 A형, B형, C형 이렇게 개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원형이 되는 기체는 B형입니다. A형은 순수 훈련기, B형은 공격기, C형은 전투기를 말하는데요. T-50은 본래 공격기를 베이스 모델로 해서 거기서 레이더와 기총을 제거한 것이 T-50, 그 다음에 레이더와 기총 여러가지 무장을 탑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FA-50, 그 다음에 FA-50 복좌기를 단자화시켜서 연료 탑재량을 늘리고 본격 전투기로서 개발을 하려고 했던 것이 F-50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F-50은 좌절되고 그동안 추진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카이에서 FA-50을 F-50으로 단자화시키는 그런 독자 개발을 한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연구 예산은 한 352억 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상당히 부족한 예산으로 카이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투기 개발사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거의 모든 나라가 거의 모든 나라가 단자형 전투기와 복자형 전투기를 같이 개발합니다. 지금 우리 KF-21도 1호기부터 6호기까지 지금 시제기가 계속 시험 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절반 이상 아무런 사고 없이 시험 비행을 잘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4호기와 6호기는 복좌기입니다. 복좌기 6기 중에서 그것처럼 반드시 전투기를 개발할 때는 복좌기를 같이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단자기도 개발을 하고, 그럼 FA-50을 개발했을 때 이게 복좌형이거든요. 그럼 이걸 단자화시켜서 단자기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만들어 봐야 된다, 거기서 쌓인 경험을 가지고 KF-X에 적용을 하자, 그런 단계적인 발전 단계를 말씀드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FA-50을 우리가 개발해서 단자기로 개발했으면 지금 F5를 모두 퇴역시키고도 남았습니다. 모두 퇴역시키고 KF-21로는 F4 팬텀이라든가, 그 다음에 80년대에 도입된 그 F-16 PBU라고 있습니다. 피시빌리티 사업으로 도입된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 PBU예요. 그 앞자만 따서 그것을 단계적으로 또 교체하고, 그 다음 KF-16 이렇게 등등 교체를 해나가면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사람들이나 우리 밀리 매니아들은 KF-21만 나오면 모든 것이 해결됐던 것처럼, 이미 지금 하늘에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F5는 5년이 늦어져서 퇴역 시기가 2030년에 퇴역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계속 날아다녀야 되는 형편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 안보가 상당히 위태로운 그 살얼음을 걷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적어도 공군 전술 전투기에 있어서는 진작 퇴役시켜야 될 것을 수량만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F5를 F50이 대체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테니까 저는 F50이 나와서 다른 나라로 수출되기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현재 이제 우리나라의 전술 전투기 그 구성을 보면 F35 이게 40대가 도입되었었는데 한 대가 추락했고 이제 20대를 또 추가 도입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러면 60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F15K 이건 60대가 도입됐는데 또 한 대가 추락했어요. 그래서 59대인데 이렇게 합치면 거의 120대 가까이 됩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100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에 KF16이 130대가 조금 넘습니다. 134대 이 정도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그 F16 PBU 80년대 도입된 이것이 30여 대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모두 합치면 100대에다가 160여 대 이렇게 하니까 260여 대가 되겠죠. 260여 대. 거기에 이제 F5가 80대 있으니까 360여 대. 여기에 FA50이 60대가 도입됐으니까 현재 420여 대 이 수준이죠. 여기서 F5를 80대를 빼면 전투기 수량이 확 줄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산 당국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요. 즉 전년 대비 아니면 수년 대비 이렇게 따져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볼게요. 공군이 F5를 F50으로 대체해서 우리가 쭉 한 500대 가까이를 보유하고 있었을 경우 이걸 대체할 전투기 예산을 주십시오 하면 보다 쉽게 편성될 수 있지만, 현재 한 380여 대 가지고 있는 전투기를 자 우리 이제 KF21 도입해서 한 500대까지 늘려보려고 합니다. 예산 좀 주십시오 하면 예산 당국에서는 주지를 않는다는 소리예요. 왜 주지를 않느냐? 아니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380여 대로 잘 운용을 해왔는데 무슨 급박한 안보 소요가 있길래 500대까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합니까? 편성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군에서도 F5를 퇴역시키지 못하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예산 편성에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무튼 F50은 전혀 의미 없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고 상당히 그 실리가 있는 개념이었습니다. 카이도 그것을 해보고 싶어 했고, 물론 뭐 방위업 산업체를 위해서만 뭐 무기를 개발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것이 노후된 우리 F5를 충분히 효과적으로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이급 전투기만 있으면 우리 영공이 잘 지켜질 걸로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아닙니다. 외국에서 조사해 놓은 그 자료에 의하면 F35의 시간당 그 운영 유지비가 약 2천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F16은 1,000만 원 이상. 그런데 FA50은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비행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적은 예산으로도 계속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스크램블 긴급 비상 출격을 시킨다든가 또 초계를 시킨다든가 마당발로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컨트롤 할 때도 딱 나가자마자 어퍼컷을 날리고 라이트훅을 날리지 않습니다. 잽을 계속 던지거든요. 견제를 하고 상대를 파악하고. 그런 용도를 이 로우급 전투기가 하는 거예요. 로우급 전투기. 그 다음에 로우급 전투기가 상대를 파악하고 시간을 벌어줄 때 이제 하이급 전투기들이 어퍼컷 라이트훅을 날리기 위해서 출격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 하이급 전투기를 운용비도 많이 드는데 그렇게 막 비행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리 시간도 차이가 있습니다. 수리 시간. 이게 인시라고 그러는데요. 정비사 한 명이 전투기를 정비해서 비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 이것을 정비 인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F16 같은 경우 정비 인시가 10시간입니다. 그런데 FA50은 그 절반인 5.2시간이에요. 5.2시간. 그 FA50이 5.2시간이면 F50도 그 정도 수준이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F50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500만 원의 시간당 유지비, 그 다음에 5시간 정도면 충분한 정비 소요 시간으로 저렴하게 우리 공군 예산을 아껴가면서 비행을 시킬 수 있었을 것이고, 거기서 절약된 예산을
KF-21 추가 양산이라든지 아니면 전투기 성능 개량에 많이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F-50은 죽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이미 도입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카이에서 28년부터 개발에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뭐 어렵겠지만 해외 국가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모든 나라가 하이급 전투기를 도입할 수 있는 형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F-50도 F-16도 도입하기 어렵고 그 정도만 가져도 하이급 전투기로 운영하는 나라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저렴한 운영 유지비, 그다음에 짧은 정비 시간, 저렴한 기체 가격을 가진 APA-50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은 운영을 해보다 보면 단자형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F-50을 개발한다고 하니 잘 개발되어서 많은 국가에 수출되고 그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그런 큰 역할을 담당하기를 희망해 봅니다. 오늘은 F-50은 죽지 않았다를 가지고 여러분께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